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일 신유 첫번째 기사 1431년 명선덕 7년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망걸 하례를 거행하다. 임금이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망걸 하례를 거행하였다. 일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악부는 베풀어 놓기만 하고 잡히지는 아니하였다. 본조의 하례는 정지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일 신유 두번째 기사 건영전 영외 섬돌에서 구식하였으나 일식하지 않다. 성정원의 전지하기를 이전에 구식할 때는 시위하는 여러 신하들이 군사들과 더불어 좌우로 열을 나누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해를 등지고 쓰게 되었다. 오늘의 일식은 정호에 있으니 서쪽에 서 있는 자는 정호를 지나면 당연히 해를 등지게 될 것이다. 마땅히 합쳐서 동쪽에서 시위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소복 차림으로 건정전 영외의 섬돌 위에 나아가서 의례대로 구식하였으나 마침내 일식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임내하여 서운관에게 명하여 종일토록 측구하게 하였다. 북경에 가다가 돌아온 통사 이연을 불러서 묻기를 중국에서도 또한 원일에 일식이 있겠다고 말하더냐 하니 대답하기를 중국에서도 역시 원일 오시에 일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일에 신유 세번째 기사 하천추사 우성금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2일 임술 첫번째 기사 유기의 아우에게 형의 잘못에 연좌시키지 말고 직첩을 돌려주라 하다. 간관을 불러 말하기를 유기의 죄가 모반대역이 아니고 다만 나는 일뿐이며 또 유래는 연좌의 규정이 없다. 성인도 또 한 벌은 후사에 미치지 않는다 하였다. 태종조의 윤향은 윤목의 아우이건만 정부 당상이 되었었다. 더군다나 은혜나 원수를 갚는 것은 후사에 미치지 않는다. 또 이제에 이르러서는 연대도 이미 오래된 일인데 하니 기의 아우라 하여 영구히 그의 직첩을 회수해야 되겠단 말인가. 상수에 말하기를 그 일족을 멸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지나침이 없는가. 내가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나의 독단이 아니다. 옛일을 상고하여 지금의 공론에 물어서 직첩을 돌려주는 것이다. 기신제는 태조 때 시작한 것이니 그때의 소견이 그대들에게 미치지 못하겠는가. 거기에 대하여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2일 임술 두번째 기사 문과 무과 응시자의 결석 사유를 미리 본인에게 알리게 하다. 성정원의 전지하기를 문과나 무과를 응시하는 자가 혹은 결함이 있으면 유사해서 그때 임박하여 응시를 정지시키니 변명할 겨를이 없어서 억울하게 되는 자가 자못 많다. 지금부터는 결함이 있는 자는 유사가 마땅히 미리 판정하여 주어서 기일에 맞추어 응시할 수 있게 하여 억울함이 없게 하여야 하겠다. 그것을 상정소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4일 갑자 첫번째 기사 경연에서 시강관 설순이 불가의 법인 기신제 혁파를 건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였다. 경연에서 송감을 강의하다가 이종 5년에 몽고에서 도사의 화호경을 불사르고 승사 239를 회복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강관 설순이 아뢰기를 읽어서 여기에 이르니 당시에 부처에게 미혹함이 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의 무리는 성인이 배척한 바이니 마땅히 급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본조에서 사사의 정지와 노비를 혁파하였으니 불교에 미혹되지 않음이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 없애지 못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고 풍속과 습관이 이미 이루어져 갑자기 개혁하지 못하여
오늘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상감께서 기신제의 법을 없애고 아래로 중의 제에 올리는 풍습을 금지한다면 불법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말하기를 나라의 임금으로서 조정을 위하여 제를 설행하는 것이니 성대하게 설행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지라도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러나 이제 잠깐 중의 제를 설행하는 것은 이 또한 옛 습관에 인순하여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순이 거듭거듭 힘써 말하는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일식을 하지 않은 일로 서원관에게 죄를 내리자 하였으나 유보하다. 3부에서 아뢰기를 서원관에게 원일에 일식한다고 하였으나 일식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관직이 정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컨대 죄를 내리십시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분수가 매우 적어서 짙은 구름으로 인하여 못 봤을런지도 모르니 각도에 공문을 보내어 물어보게 하라.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또한 정월 원일에 마땅히 일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니 이것은 관측을 잘못한 죄는 아니다. 각도의 해보와 중국 조정에 들어간 사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박진, 익명산, 최순민, 최교 등이 사주하니 인생에 힘쓰라 이르다. 인견하고 진과 명선에게 이르기를 편안한 길 두 도는 지금 사신을 접대하느라고 폐해를 받음이 매우 많아서 백성들이 소유하니 더욱 어루만지고 생각함을 더하게 하라 하고 순민에게 이르기를 충청도는 지난해에 농사가 잘 되어서 백성들이 다 먹기에 곤란을 받고 있다.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다 먹기에 곤란을 받고 있다 하고 교에게 이르기를 전라도는 풍년이 들어 곡식이 잘 되었으므로 요리하는 백성들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 그대들은 각지기 임기로 가서 그대들 직임에 삼가하여 민생을 편안하게 하라. 또 형벌은 매우 중대한 일이니 가볍게 써서는 안 될 것이며 비록 어쩔 수 없어 형벌을 쓰게 되더라도 항상 조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제주 자재가 진상하는 마필의 대가로 쌀과 면포 1천냥을 내리기로 하다.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 자재가 진상하는 마필의 대가는 지금부터 상등은 쌀 20석을 주고 중등은 15석, 하등은 10석을 주기로 하여 면포와 쌀을 반씩 주게 하고 그 중에서 잘 기르고 길들고 품질이 좋은 특이한 것은 임시하여 우울한 값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4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벽동군 사람 강경순이 청옥을 진상하니 장영실에게 채굴하게 하다. 사직 장영실을 보내어 채굴하게 하고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4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의주 창성 등지의 백성이 월경하여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의주 창성 벽동 이상 강계 삭주 등지에 사는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서 전지를 경작하는 일의 온당한가 아니한가와 건너가서 경작한 전지의 조세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정부와 제도에 의논하였더니 혹은 가하다고 하고 혹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에 여러 고을에 사는 백성들이 월경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게 되었으니 심리를 한계로 하여 건너가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며 그에 대한 조세는 보통 경우에 반액을 받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4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해민국 전이감 재생원 인원의 서용 방법을 논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해민국 전이감 재생원의 사람들은 취재한 성적의 점수에 의하여 차례로 수용하고 취재의 성적이 동적민 때에는 그가 사람의 병을 구제한 공적이 많고 적음을 고사하며
만약 성적 점수와 공적이 다 같은 때는 사일의 많고 적음을 고사하여 사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4일 갑자 8번째 기사 전라감사가 도내 해변에 유리해 온 백성들의 처리 방법을 아뢰다. 전라도 감사가 아뢰기를 도내의 바닷가의 포관에는 유리하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청컨대 요로를 파수해 막아서 서로 유리해 가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주에다 차단하여 신력이 있는 자는 본역으로 돌려보내고 한량이면 시위패나 각종의 군정에 가정하였다가 결혼이 있는 대로 충정하게 하소서 하니 정부와 제도에 내려주어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마땅히 감사의 장계에 조칠 것이며 그 원래 평안도 함길도에 살던 자는 죄다 차단하여 본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4일 갑자 9번째 기사 평안감사가 황해도로 유리해 간 백성들을 의지로 옮기도록 추청하다. 감사가 아뢰기를 도내 각 고을의 인민으로서 10여 년 이후에 황해도로 유리해 간 자는 그곳의 호적에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를 가리지 않고 죄에다 찾아내어서 의주에 들어가 살게 하고 타도의 인민으로서 평안도 내에 옮겨와 사는 자는 사천을 제외하고는 본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허가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정부와 제조에 내려주어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가 좋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4일 갑자 10번째 기사 함길 황해도의 문과 생원 향시 인원을 늘려줄 것을 추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도내에 인재가 많이 나오니 청컨대 강원도의 예에 따라 문과의 향시에서 전의 수 10명에서 5명을 더하고 생원의 향시에서 전의 수 30명에 15명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5일 을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안순 신상 등에게 원묘의 터를 알아보게 하다. 이 양달에게 명령하여 원묘의 터를 궁성의 북쪽에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5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출성 지연을 이유로 경상감사 조치를 파면하다. 하포 곤남 연일의 성 쌓는 일을 넣어주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6일 병인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송감을 강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사도는 진실로 소인이었구나 하니 시강설순이 아뢰기를 송나라를 거르친 자는 이 사람입니다. 천하 고금의 재주가 덕을 지나치는 자는 국가를 거르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종은 나이가 이미 많았었는데 소인을 구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실책이다 하였다. 안승선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소인은 임금을 좋아하는 것을 잘 보았다가 틈을 타서 정권을 잡는 것인데 임금이 알지 못하고 쓰는 것입니다. 만약 공정하게 임용하고 밝게 살핀다면 간사한 무리들이 성감 앞에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옛 원묘의 제도를 상고하여 보고하게 하다. 안승선에게 명하여 옛날에 원묘를 지은 제도를 상고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승선이 아뢰기를 원묘의 제도는 송나라의 신종이 경령궁의 신전을 짓고 경도 안에 각 궁관에 있던 신주들을 죄다 맞아다가 그 안에 들이고 황제의 황후를 다 합하여 봉헌하는 것을 시왕의 예로 하였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조정에서도 봉성선을 궁궐의 북쪽에 세우고 선대의 제후의 신주를 합쳐서 제사하고 있습니다. 고려에서도 또한 궁궐 북쪽의 경령전을 지어서 선대의 왕비를 합쳐서 제사하였습니다. 오직 본조만은 문소전과 강효전 두 신전이 각각 딴 곳에 세워진 것은 옛 제도와 시왕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컨대 위에서 말한 의식과 제도에 의방하여 경복궁의
북쪽에 마땅한 곳을 가려서 새로 5명을 세우고 합상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7일 정묘 첫번째 기사 승문원 관리들의 이문 섭독 방법을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통사로서 요동에 간 자에게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중국어를 전습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통사 등이 공간에 묵고 있으니 오래 머무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널리 중국어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문을 설치하고 이문을 전공하게 하나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으로서 본받을 만한 것은 주자서로 하여금 인간하게 하여 항상 성문의 관리들로 하여금 독습하게 하며 이어 학관청을 세워서 학생들의 근태 상황을 고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개 말이라는 것은 굽고 끄거진 데에 통변하게 하는 데에 맛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인데 지금의 통사들은 대충 그 대강만을 말할 뿐이고 그 굽고 꺾어진 곳을 통변하지 못하니 한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7일 정묘 두번째 기사 가묘의 법을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묘의 법은 지극히 중대한 것인데 대신 등의 논의에서는 작은 집에서는 혹은 깨끗한 방에 제사할 것이며 혹은 침실에서 제사하여도 또한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거처하는 방과 혼동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앞뒤 뜰에 따로 제시를 짓는 것이 어떤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작은 집으로서 앞뒤 뜰이 없는 자라면 따로 제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복시 사옹원 상의원의 재원의 등류는 5, 6품으로 재직하는 자가 대개 많으니 어찌 관품을 제한하여서 독려할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그 제한을 완화하여 보고 감격하여 분발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상정서와 논의하여 개주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7일 정묘 세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7일 정묘 네번째 기사 평안도 경력 박효가 사주하니 농수를 반포하여 농사를 권장하라 하다.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 도는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한 데다가 그 위에 사신의 지대로 인하여 생업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 이전에는 논의 일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농사의 지도 서적을 나눠주어서 비로소 논농사의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가서 부지런히 농사를 권장하여 백성이 살아가는데 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7일 정묘 다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양로 일을 아래다. 음력 8월에 예조에서 좋은 날을 선택하여 아래고 먼저 여러 노인에게 알린다. 그날이 되면 80세 이상이다. 그날이 되면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건장된 북쪽 벽에 남양하에 설치하고 향로 2개를 앞기둥 밖에 좌우로 설비한다. 전악이 전정에 헌현을 벌려놓고 전상의 서계의 서쪽에 거휘 위를 설치하되 모두 보통때의 의식대로 한다. 전이가 여러 노인들 중에서 2품 이상인 자의 자리를 전내의 동서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4품 이상의 자리는 전의 계상에 동서에 설치하고 5품 이하의 자리는 계하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서인은 전정의 동서의 자리를 정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판통내 및 전상의 전위의 자리는 전상의 동계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양으로 한다. 계하의 전위의 자리는 악현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통찬 1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양하게 한다. 통찬 1인의 자리는 악현의 서북쪽에 있게 하되 동양하게 하고 또 여러 노인들 중에 1품 이하의 배위는 전정의 동서에 설치하되 매 관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상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서인의 자리는 조금 뒤로 설치한다. 홍내랑이 여러 노인들의 악차를
홍내문 밖에 설치하고 다방제조가 전상에 남쪽으로 가까이 준을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점을 설치하고 작을 올려놓는다. 유사가 전에 오른 자를 위한 준을 전의 계상의 동서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전에 오르지 않는 자를 위한 준을 각각 그들의 자리 앞에 설치한다. 병조에서 제1을 정돈하고 의장을 베풀어 문과 전정에 벌려 서게 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러 노인들은 각각 자기의 신분에 의한 옷차림을 하고 풍가는 사모를 품되 서민은 시복, 시각에 따라 모두 문 밖의 악차에 나아간다. 통례문이 중엄을 아래어 창한다. 전하가 사정전에 나와 앉으면 유사가 산선의 시위를 베푸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전하기 악공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량이 들어와 그 위에 나아간다. 여러 시위관은 각기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옥새를 받들고 함께 한문에 나아가 복명한다. 전이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내가 외판을 아래면 중금이 전엄한다. 전하가 장차 나오려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혈률량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난다. 악공이 축을 치고 험가가 융한지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며 향로에서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이 옥새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혈률량이 휘를 눕히면 이를 쳐서 풍악을 거친다. 판통내와 전이가 전의 계상에 올라 서양해 선다. 복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눠 인도하여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어떤 이는 옆에서 붙든다.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선다. 전이가 사배하라 한다. 임시하여 전하의 명령이 있으면 절을 하는데 한 번 앉아서 2번 머리를 숙인다. 통천이 이를 전하여 찬하면 여러 노인들은 지팡이를 놓고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내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 여러 노인들을 맞아 전에 오르게 하기를 개청하고 부복하여 딱 일어나 물러나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고 물러나와 섬돌에 이르러 서양하여 서서 교지를 선포하기를 여러 노인들을 맞아 전에 오르게 하라 하고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복례랑이 여러 노인들 중에서 마땅히 전상의 오를 자를 나누어 인도하여 지팡이를 짚거나 혹은 옆에서 붙들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서기로 올라 자리에 나아간다. 개하와 전정에 자리할 자도 또한 인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이 가와 금, 스를 인도하여 올라가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제조가 상을 올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근시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를 배설하고 다방제조가 첫 번째 작의 스를 따르고 풍악을 연주한다.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서 이를 좌전에 놓는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수를 돌린다. 다 들고 나면 다방제조가 앞으로 나아가 빈 작을 받아가지고 준소로 돌아온다. 풍악을 거친다. 무릇 작을 올릴 때는 풍악을 연주하고 들기를 마치면 풍악을 거친다. 사홍제조가 식사를 올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이 식사를 베풀어 놓고 먹기를 마치면 풍악을 거친다. 무릇 식사를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식사를 마치면 풍악을 거친다. 다음은 술을 올린다. 다방제조가 술을 올릴 때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돌린다. 다음 식사를 올린다. 다방제조가 식사를 올릴 때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식사를 베푼다. 술탄이 5순배를 돌고 난 뒤에 사옹제조가 앞으로 나아가 상을 치우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를 걷는다. 복례랑이 상하의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가 선다. 전이가 사배하라 한다. 전하의 명령이 있으면 절을 하는데 한 번 앉아서 2번 머리를 숙인다. 통찬이 이를 전찬하고 몸을 굽히고서 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을 거친다. 복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판통내가 앞으로 나아가 전하의 자리 앞에 꿇어 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협률량이 엎드려 휘를 들고 일어나면 헌가가
융안지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 열을 타고 대내로 돌아가고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이 수종하여 한문까지 이르면 풍악을 거친다. 이튿날 여러 노인들이 대궐에 나아가 사언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8일 무진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8일 무진 두번째 기사 윤중부에게 논과 전지를 내리다. 고향 유제의 논 2결 60부와 소도의 전지 10개를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8일 무진 세번째 기사 전라도 보성군에서 청남관을 진상하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8일 무진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외인 사신의 상경 경로를 아뢰기를 일본 국왕과 좌무위 대내전의 사인 이외의 제도의 객인들에게는 치사원이 이미 일찍이 미두와 점량과 주미를 준비 저장하여서 어떤 때는 3일에 한 번, 어떤 때는 5일에 한 번씩 내어주며 어물과 뗄나무 등류도 각각 그곳 만호가 수군으로 하여금 즉위하게 준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포에 이르러 정박한 객인들은 비록 수로를 경유하여 상경하더라도 반드시 상주, 문경, 충주, 김천강을 경유하기 때문에 각 고을 가격의 백성들은 분주하여 신룡하게 되므로 점점 유리하고 도망합니다. 지금부터는 객인으로서 네이포에 도착 정박하는 자는 창원, 성주, 옥천, 청주, 죽산, 용인, 한강을 경유하게 하고 부산포에 도착 정박하는 자는 동래,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인동, 상주, 문경, 충주, 여흥, 광주를 경유하게 하며 연포에 도착한 정박하는 자는 울산, 언양, 경주, 안동, 영천, 단양, 제천, 원주, 양근, 평구를 경유하여 서울에 들어오게 하며 영로에 있는 민호들의 송령에 대한 수고로움과 안일함이 아마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정부와 제조에 내려 주어 같이 논의하게 하였다. 모두가 아뢰기를 연포에서 오는 자는 울산, 경주, 안동, 영천, 단양, 충주, 여흥, 양근, 평구를 경유하게 하고 부산포에서 오는 자는 동래,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인동, 상주, 문경, 연풍, 괴산, 음성, 음죽, 이천, 광주, 광진을 경유하게 하며 내포에서 오는 자는 창원, 성주, 옥천, 청주, 진천, 죽산, 용인, 한강을 경유하여 입경하게 하고 각 포구에서의 공개와 얼음이 풀릴 때의 수로에 의한 왕하는 예조의 계목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8일 무진 다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옹조와 공조의 인신 주조를 아뢰다. 옹조의 인신은 청하건대 일품 아문의 인신 체제에 의가하여 주조하게 하고 공주의 인신은 일품을 더한 아문의 인신으로 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8일 무진 여섯번째 기사 경상도 진해연의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3일 개휴 첫번째 기사 양춘모에게 상호군 이하의 직책을 돌려주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3일 개유 두번째 기사 여흥의 사비 매엄장이 한꺼번에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3일 개유 세번째 기사 황자우와 윤태산의 아들의 혼사를 논하다. 안승선에게 명하여 명사성 권진 성억 등에게 의논하게 하여 말하기를 내가 부유한 황자우의 아들에게 숙안 옹주를 아내로 삼게 하고자 하는데 어떤 이가 아뢰기를 자후의 아내가 제가 하였으니 더불어 혼인할 수 없습니다 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만약 세자나 대군의 배필이라면 그러하겠지만 여러 왕자군의 배우인 경우는 좋지 않겠는가 한다 하였다. 사승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 생원 윤태산의 아들에게 신년 옹주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대답하기를 윤씨는 명문이니 마땅히 더불어 혼인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4일 갑술 첫번째 기사 강원 평안도의 생원시 시취 인원을 50인으로 갖게 하다.
상징소에서 아래기를 강원 평안 두 도는 문과 무과의 향시에서 뽑는 선비의 수는 서로 같은데 생운시의 향시에서 뽑는 선비의 수는 각각 다릅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 생운시에서는 각각 50인을 시취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5권 세종 14년 1월 1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생운 회시의 어보 대신 예조의 인장을 쓰게 하다. 상징소에서 아래기를 종전에는 문과 회시에서는 예조의 인장을 사용했는데 유독 생운 회시에는 어보를 사용하고 있으니 온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문과의 예에 따라 예조의 인장을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5원 세종 14년 1월 1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장수전과 진관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장수전의 아버지 장운은 일찍이 평양의 교수관이 되었을 때 장주를 범하여 자자형을 받았으며 진관은 그의 조모가 실행하였다고 하여 방금 헌사에 탄핵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을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5권 세종 14년 1월 1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풍술, 술객, 고중한 등에게 원묘의 터를 의논하게 하다. 고중한, 최양선 등이 아래기를 지금 원묘를 연건할 터를 살펴보니 궁궐 뒤에 용맥을 파괴하게 되어서 엄양술에서는 꺼리는 바이며 신의 앞과 불의 뒤편에는 옛사람들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또 궁궐을 굽어보며 누르는 형세이니 마땅히 다른 곳에 틀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안승선이 아뢰기를 신은 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양다를 불러서 중안 양선과 더불어 토론하게 하라 하였다. 양달이 말하기를 이 땅은 정용맥이 아니니 용맥을 손상할 이치가 없고 신의 앞이니 불의 뒤편이니 하는 것은 사신을 말하는 것이지 어찌 종묘의 신과 같은 신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더군다나 백악의 신은 바로 궁궐에 임하고 있으니 이것은 신의 앞이 아닌가. 만약 신전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백악의 신도 옮겨야 하겠다 하니 중안이 말하기를 이 땅은 다만 궁궐을 굽어보며 누르는 형세일 뿐 아니라 주산의 내맥을 파괴 손상하는 것이니 비록 한간의 초과를 짓더라도 오히려 좋지 못한 것인데 하물며 깊고 넓은 큰 집이겠습니까. 특히 궁금해 임박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집을 짓는다면 밟아서 용맥을 파괴하지 않겠는가. 또 더군다나 묘제에 이르기를 당을 정침의 동쪽에 세운다고 하였는데 이 터는 바로 궁궐의 북쪽에 있으니 옛 제도에 어긋남이 있다. 만약 성내에 터를 정한다면 옛 한양객사의 터가 좋고 성 밖에 터를 정한다면 동북쪽 구석의 영조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양선의 논의는 중안의 의견과 거의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 조계 때 내가 친히 하교하겠다 하였다. 용맥은 산맥을 말한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1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정사와 양사적이 사주하니 형벌 사용을 신중히 하라 이르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다 학문의 공력이 있으니 백성에게 대하는 일을 익숙하게 강론하였겠구나. 각기 마음을 다해 어루만지고 사랑하라. 형벌은 중대한 일이니 조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모든 관리가 형벌을 사용할 때 누군들 그 적중함을 이르려고 하겠느냐마는 그 중에 간혹 형벌을 남용하게 되는 것은 착오로 잘못 보기 때문이었다. 비록 부득이하여 형벌을 쓰더라도 만약 불쌍히 여기며 구휼하는 마음만 있다면 거의 억울하게 죽는 자는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1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각도의 도회 생도들에게 경서 강독에 힘쓰라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도회 생도들은 오로지 제술에만 힘쓰고 경서를 읽지 않아서 온당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 3월 초 1일에서 4월 20일까지
8월 초 1일에 9월 20일까지는 재수를 그만두고 경수를 강독하게 하며 또 서울원의 학당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전혀 강독은 하지 않고 다만 재수만 하고 있었으나 또한 언당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 15일 동안은 시문을 재수하고 15일 동안은 경수와 제사를 강독하게 하며 그들의 재수가 강론에 우등한 자는 매 일부에 5인씩 농명하여 예조에 보고하여 바로 생운 회시에 응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5권 세종 14년 1월 1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임금이 한승부 윤 황좌후에게 이르기를 고독지술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그것이 있고 없음에 대하여 자세히 진주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시험삼아 고독자로 하여금 신에게 중독시키게 하여 시험해 보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끌끌 웃다. 우의정 건진이 아뢰기를 의주는 중국과 접경하여 있는 곳인데 인물이 도산하여 장래가 염려됩니다. 청하건대 사람을 보내어 주에다 찾아내어서 본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서 변방의 고우를 충실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헌책이 옳다. 내가 병주로 하여금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리라 하였다. 진이 아뢰기를 호적은 첫째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둘째 유리하는 것을 검하는 것이 하기 위한 것인데 요사이 여러가지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의 호적을 오래도록 폐지하고 작성하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호적을 작성하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백성에 폐를 끼친 일이 실로 많으니 우선 그대로 두었다가 풍년들기를 기다려서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했다. 신상이 아뢰기를 이제 상정소의 공문을 보니 생은 회시에 어보를 쓰지 않고 예조의 인을 쓰자고 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선비를 시취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예전대로 어보를 사용하여 학문하는 풍습을 권장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과 해시에도 역시 예조의 인을 쓰고 있는데 어찌 반드시 생원시에만 홀로 어보를 사용하겠는가. 다시 상정소에 내려주어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상이 또 아뢰기를 문소전에서는 영정을 쓰고 광효전에서는 위패를 쓰고 있는데 이번 원묘에 옮겨서 봉안할 때에는 영정을 쓰시겠습니까? 위패를 쓰시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영정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다고 생각한다. 태종께서도 역시 말씀하기를 영정해 보면 매우 그러다고 하셨다. 그러나 상정소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묘의 좌향과 차례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진이 아뢰기를 전조에서는 태조가 가운데 있고 좌우에 소목을 모시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딴 방이라면 그러할 것이다. 한 방안이라면 태조는 가운데 있고 태종은 서쪽에 있으며 다음은 동쪽에 있어서 모두 남쪽을 향한다면 그 차스를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것을 상정소와 더불어 의논하여 개주하도록 하라 하였다. 좌우가 아뢰기를 전에 풍수의 학을 하윤과 이직이 주관하였을 때는 사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풍수학자로 하여금 망령되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세종시로 55권 세종 14년 1월 1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형조의 도관이 형을 사용하는 문제를 논하다. 전일에 형조의 도관이 형을 사용하여 이를 판결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정부와 제조에 명령하여 의논하게 하였더니 서로 가하다 불가하다 하는 이견이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일찍이 용형하지 아니하던 관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용형하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니 신상정 흠지가 아뢰기를 도관이 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비록 정음과 증거가 명백한 일이라도 간악한 무리가 억지로 주장하면서 불복합니다. 마땅히 용형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관은 백성의 부모라고 부르는 자이다. 말로써 파고 물어서 정상을 알아내야 한다. 이제 형을 쓰게 한다면 관에서 혹은 위험만으로 공초를 받게 되어도 사람들은 혹 그 위험을 두려워하여
무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형벌이겠는가. 형벌은 덜어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제 예전에 없던 법을 세워서 민생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16일 병자 세번째 기사. 함기도 도절제사 성달생이 사주하니 활과 화살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16일 병자 네번째 기사. 안맹담, 이무생, 홍인 등에게 뱃슬을 제수하고 중칠 명부의 작을 고쳐 결정하다. 이여로 광평대군을, 안맹담으로 연창군을, 이무생으로 원윤을, 이흔을, 부원윤을, 이석으로 부정윤을, 홍인으로 총재를, 이상흥으로 동지총재를, 김효정으로 집현전 부재학을, 권선으로 우사관을, 이사금으로 판의주 목사를 삼았다. 이보다 앞서 정실대군의 아내를 사만 국대부인 부원군 제군과 공신의정군 부원군의 아내를 다 아무개 한국 대부인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신하의 아내를 국을 붙여 일컫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므로 일찍이 상정수에 명령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였더니 의논하여 아래기를 종실 명부로서 정일품의 천원 모부 부인이라고 일컫고 또 호부 이상의 관호를 사용하며 종일품의 천원 모군 부인이라고 일컫고 정종 이품의 천원 모현분이라고 일컬으며 정종 3사품의 천은 예전대로 신인 해인이라고 일컬었으며 공신의 명부로서 정일품의 천은 모군 부인이라고 일컬었으며 정종 2품의 천은 모현 부인이라고 일컬고 문무관 각품의 천은 예전대로 할 것이며 다만 2품 이상의 처에게 3품 이하의 처에 예의에 쫓아 이조에서 직첩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니 이조에서 여러 사람의 논의에 서명해서 합하여 계문하고 임금이 임명하게 하며 또 위에서 말한 종실공신 문무 2품 이상의 수졸한 정무로서 옛 제도에 따라 아들의 직위로 인하여 가작하는 얘기는 대자를 더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부의 작은 이 때에 이르러 고쳐서 명부의 작은 이 때에 이르러 고쳐서 결제하였다. 명부의 작은 이때에 이르러서 고쳐서 결제하였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16일 병자 다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주북군현의 양로의 식을 아래다. 충주에 예조에서 아래고 각도에 행위한다. 중추에 예조에서 아래고 각도에 행위한다. 소재지 관에서 좋은 날을 택하고 기일에 앞서 관내 80세 이상 되는 여러 노인들에게 선포하여 알린다. 그날이 되면 수령의 자리를 대청의 동벽에 서양으로 설치한다. 여러 노인들 중에 2품 이상의 자리는 서백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동양으로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3품 이하의 자리는 남행으로 하였다. 만약 2품 이상이 없으면 6품 이상을 서백으로 하고 참여를 남행으로 한다. 서인의 자리는 뜰의 동쪽과 서쪽으로 하고 또 배위는 뜰에 설치하되 동쪽에 있게 한다. 여러 노인들의 배위는 서쪽에 있게 하되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며 동쪽이 위가 되게 하여 모두 북향되게 한다. 서인의 자리는 조금 뒤로 물러서 설치한다. 여러 노인들은 시각이 되면 모두 대문 밖에 모인다. 수령이 나와서 맞이하여 서문으로 들어가면 여러 노인들이 따라 들어가서 지팡이를 짚거나 옆에서 부축한다. 모두 배 위에 나아가 사비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수령은 동계로 여러 노인들은 서계로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자가 탁자와 술잔을 배설하고 술을 따른다. 각기 자리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 앉아서 잔을 잡고 마신다.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자리에 앉는다. 식사를 올리고 술을 돌려 5숭배에 이른 뒤에 집사가 술잔을 거두고 탁자를 걷어 치운다. 수령이 여러 노인과 더불어 모두 배 위에 돌아와서 사비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여러 노인들이 곧 나간다. 수령이 대문 밖에서 전송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5군 세종 14년 1월 16일 병자 6번째 기사 강화인 송순과 하멍인 장감무리의 형을 정하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강화사람 송순이 의무를 꾸짖어 욕하였으니 유리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주의 1등을 경감하라고 명령하였다. 또 아래기를 하멍사람 장감무리가 싸우다가 이상좌를 살해하였으니 유리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5군 세종 14년 1월 17일 정축 첫번째 기사 개장일의 사고로 생원시 한성시를 다시 치르게 하다. 생원시의 한성시 개장일에 응시자들이 앞을 다투어 문에 먼저 들어가다가 박효손이라는 자가 밟혀서 죽었다. 헌부에 명령하여 그 이유를 추국하게 하였더니 지평 이구상이 아래기를 이번 한성시에 응시하는 생도들이 때를 지어 휘파람을 불며 함부로 제멋대로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시자와 차필자가 함부로 속이고 마구 드나들었으니 청컨대 한성시를 다시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차필자는 남의 글을 지어주거나 글씨를 대신 써주는 자이다. 아이고. 세종시록 55군 세종 14년 1월 18일 무인 첫번째 기사 왕비와 왕세자 빈의 칭호를 정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삼가 고전을 상고하여 보니 천자의 배필을 황후라 하고 왕의 배필을 왕비라 하였을 뿐이며 역대의 제도에 일찍이 아름다운 칭호를 여기에 덧붙인 일이 없었습니다. 궁인에 이르렀어도 각기 칭호하여 명분과 지위를 구별하였사오니 본조의 제도는 왕비는 모비라고 일컬고 왕세자비는 모빈이라고 일컬고는 다 휘호를 더 붙이는데 이것은 예에 어긋나는 바 있사오니 이제부터 옛 제도를 조차 다만 왕비 왕세자빈이라고만 일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5군 세종 14년 1월 18일 무인 두번째 기사 원묘의 신주만은 모시기로 하다. 상정서 제조 황희 등이 아뢰기를 요사이 근사록을 살펴보니 이천서생이 말하기를 집에는 반드시 사당이 있어야 하고 사당에는 반드시 신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주의 고조 이상은 곧 신주를 조하여야 한다. 신주의 형식은 문집에 보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영정을 모시고 제사하나 혹은 수염이나 머리털 하나라도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모시고 제사하는 것은 이미 딴 사람이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문공가래의 사당주에 말하기를 사마공서의에는 영당이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이 그 가래에서 영당을 사당으로 고친 것은 옛사람은 제사에 영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혼백의 주에는 사마옹궁이 말하기를 세속에 모두 화상을 혼백의 뒤에 두는데 남자는 생시에 상을 그린 것이어서 이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할 말이 없으니 부인들의 경우에는 안방 안에 깊숙이 거처에 외출할 때의 치병을 타고 그 낯을 가리고 다녔고 이미 죽은 뒤에 어찌 화공으로 하여금 바로 깊숙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낯을 덮은 명주를 걷고 화피를 잡아 그 자태를 짐작하여 그 얼굴 모습을 그리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매우 예가 아닌 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이 두 가지 서적을 보니 옛사람이 제사에서 영정을 쓰지 않은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태종께서 처음으로 광효전을 쓸 때에 말씀하시기를 부인을 누가 그 도상을 그렸겠느냐 하시고 예관에게 명하여 다만 신주만 세우게 하셨습니다. 태종의 명령은 선묘의 말씀과 합치합니다. 신등은 명령되게 하거니와 원묘에서는 마땅히 태종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법을 좇아서 다만 신주만 모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정초는 아뢰기를 삼가 여러 선유들의 설을 살펴보니 제사에 영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로 정묘만을 말한 것이고 원묘에는 선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나 송나라나 같은 데서는 다 수용을 봉안하였습니다. 또 종묘에 이미 신주가 있는데 원묘에 또 신주가 있다면 이것은 신주가 둘인 것입니다. 이미 조천한 뒤에 협제를 지낼 때는 두 신주를 아우러 모시겠습니까? 어느 신주를 모시다가 제사하고 어느 신주를 버려 제사하지 않아야 할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이 난처 아닌 것입니다. 요건대 원묘에는 본래의 제도에 의하여 수용을 모시게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조는 대가 다한 조상의 신주를 천묘하는 일이고 설 혼백은 혼백을 만듦이며 지병은 사면에 포장을 두른 부인들의 타는 수레이고 수용은 임금의 초상이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8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원묘 묘실의 간수를 정하고 좌향 등을 종묘의 예의에 따르기로 하다. 상경수 제조 황희 맹사성 허조 신상이 아뢰기를 원묘의 간수와 협실의 유무는 연행전의 예의에 의방하여 내간을 짓고 협실은 없애며 그 좌향과 차례의 순서는 종묘의 예의에 따를 것이며 서향을 상조라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만 묘실의 제도는 이미 일찍이 개하한 것에 의하여 5칸을 짓게 하였다. 안승선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희 등이 4칸으로 하자는 논의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만약 4칸을 세운다면 후세에서 반드시 4조만을 봉사하지 않을까 의심하여 태조의 신주를 조천하게 될 것이니 백세라도 조천하지 않는다는 뜻에 비추어 어떠하겠는가? 만약 3칸을 세운다면 국가를 가진 군주로서 다만 3대만을 제사하게 되어 여러 아래 사람들과 다름이 없으니 도리에 언당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2칸만 세워서 태조와 태종만을 봉안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대답하기를 오늘 원묘를 옮겨 세우는 것은 후세에 각각 세우는 배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2칸을 세우기보다는 문소정, 광효전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마 중국 사람들이 와서 2칸의 묘지를 본다면 반드시 비웃을 것입니다. 마땅히 지난번의 하교에 의하여 5칸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5칸의 수를 고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9일 기묘 첫번째 기사 원묘 묘실의 탁자에 대해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문소정, 광효전 두 전의 대제 때에는 예찬을 진설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큰 탁자가 있고 왼편과 오른편에 협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설의 길이가 전내에 가득 찼었으나 지금 원묘는 묘실이 하나가 아닌데 만약 큰 탁자 외에 좌우의 협탁을 갖춘다면 묘실이 작아서 수용할 수가 없고 만약 간각을 증축한다면 묘제가 너무 넓음으로 정부에 명을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마땅히 평시에 진사하는 예의에 의방하여 다만 가운데의 큰 탁자와 정면의 협탁만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9일 기묘 두번째 기사 사단직유의 제도를 미비점을 갖추라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국초의 사단직유의 제도에 미비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따로 사단직유를 쌓게 하고 그 단의 넓이와 사면으로 나온 계단과 층계는 일체 옛 제도에 의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9일 기묘 세번째 기사 맹사성 군진 원윤회 등이 새로 찬수한 팔도 지리지를 올리다. 영춘추관사, 맹사성 감관사, 권진, 동지관사, 윤회, 신장 등이 새로 찬수한 팔도 지리지를 올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20일 경진 첫번째 기사 고농, 최수민 등을 생후 한승씨 입장 때의 사고를 이유로 벌하다. 사원부에 아뢰기를 한승 참군, 고농, 최수민 등은 생후 한승씨의 응시생의 입문 때에 금방하지 못하여 여러 응시생으로 하여금 때를 지어 함부로 들어가게 하여 박효선이 발표 죽은 일이 있게 하였으니 청컨대 장 70대 형에 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옹은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용서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21일 심사 첫번째 기사 상호군 박연이 종묘 공신당의 이설을 주청하다. 종묘의 뜰안 길
북쪽 한편은 제사를 거행하는 장소가 되는데 공신당이 바로 그곳에 있어서 지면이 매우 좁으며 또 제사를 거행할 때는 3등 공신은 공신당에 앉아서 험양하지 못하고 그 위패를 내다가 세 줄을 만들어서 악현의 동쪽 공신당 문의 서쪽에 설위하게 되면 또 칠사위를 그 서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제사를 받을 때 여러 집사에 배려하는 위치와 신의가 서로 피권하여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지금 악현을 뜰 가운데에 벌려놓기를 하나같이 조회대와 같이 하기 때문에 헌가의 설치가 지난 날에 비교하여 더욱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늘의 대제 때에 문무관의 물러서는 위치가 한데 합쳐서 헌가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땅이 좁아서 용납하기 어려워 무무와 함께 헌가의 서쪽에 있었으며 칠사위도 또한 헌가의 서쪽에 옮겨갔으니 사세가 다 편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공신당의 위치가 마땅치 않은 이유의 첫째입니다. 또 사리를 따져 말한다면 유공한 신하는 제사 때만 임시로 들 안에 들어가서 조종에 배양하면 족할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내정의 위 육실의 곁에 스스로 당우를 세워 상거하는 묘실로 해야 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 또한 마땅하지 못한 이유의 둘째입니다. 또 지나가는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전조 때의 공신당은 묘정 밖에 있었사온데 제사 때에만 들여다 모시었사오니 이 법이 체면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미 묘정 배향하는 신하가 아니니 제사 때만 임시하여 들여다 모시게 될 것이고 반드시 정상의 공신당을 두게 한 뒤에 배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마땅하지 못한 이유의 셋째입니다. 다행히 이제 묘정을 열어 넓히고 공신당도 또한 묘 밖의 빈 땅에 옮겨서 묘궁을 엄숙하게 하여 제례를 거행하는 데 편리하게 하소서. 만약 부득이하다면 묘의 담 한 면을 뚫어 열어서 밖에 공신당을 설치하고 묘의 담 한 면을 두어 자를 뚫어 열어서 밖에 공신당을 설치하고 담에 문을 열어 놓으면 또한 묘 내의 공신이 당우됨에 무방할 것입니다. 엎드려 성제를 바라나이다 하니 예조에 내려 주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공신당은 묘정 밖에 땅을 살펴서 있으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칠사위는 사명과 호조, 문과 여, 행, 중류 등 7가지 신에게 제사하는 신위이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2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1월 2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신상이 성중관 등이 제수의 손으로 좌차 정하는 예가 잘못되었음을 아뢰다. 상참을 보고 정서를 보았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상정소에서 같이 의논하여 수교한 성중관이 자기들끼리의 좌차의 산관 관직의 고화를 따지지 않고 다만 제수의 선후만으로 상하기를 차례를 삼는다고 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시는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중관이라고 하는 것은 감찰을 가리키는 말인가 했다. 상이 아뢰기를 다만 감찰만이 아니고 녹사라든가 삼관의 복례를 다 그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는 삼관에서는 비록 직임이 있는 자라도 다 선진, 후진의 구분을 중하게 여겨서 후진은 반드시 선진의 아래 차례에 위치하였더니 논의하는 이가 말하기를 관작은 지극히 중한 것인데 어찌 그 선후진을 따질 것이 있느냐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원래 관직에 있던 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만 그 소원을 조차 상관에 나눠 배치하였다. 이것은 관작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상정소에서 각 관사의 통정인 윤이 그보다도 관품이 낮은 통훈인 판례의 아래에 앉는 것을 논거로 하여 말하기를 감찰의 산관을 중하게 여기면 전부터 있던 방주가 혹은 새로 임명된 감찰의 아래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고 하기에 나는 말하기를 윤과 판사는 직책상 하는 일이 각기 다르지만 감찰은 임무가 다 같은 것인데 어찌 관직의 높고 낮음을 버리고
방주라는 것만을 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하였더니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이것은 옛부터의 전해오는 풍습이니 갑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고 하기에 내가 당분간 그대로 따를 뿐이다 하였다. 상이 아뢰기를 이것은 바로 전조의 폐습입니다. 마땅히 속히 고쳐야 할 것인데 이제까지도 오히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청대의 여가에 감찰 등이 반드시 방주의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풍습도 또한 마땅히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길 내가 장차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방주는 사헌부 수석감찰이고 청대는 각 관하에서 섣달 금은께 사무를 거치고 창고를 봉해 둘 때에 사헌부 감찰의 감사를 청하는 일이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24일 갑신 두번째 기사 고약해가 강무 일수를 줄여서 백성들의 노고를 줄이자고 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강무는 곧 옛 대열의 유유제로서 폐하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